제가 문재인이 이러니까 또 박근혜 이러니까 물론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러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칭을 안 붙인다고 문바 박바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시청자들이 하늘이지요. 시청자 앞에 국민 앞에는 다들 그냥 이름을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존칭을 굳이 붙여야 됩니까? 그 존칭 붙이는 이야기 갖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말고요. 존칭 잘 붙이고 이쁜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또박또박하게 사투리 쓰지 않고 발음 정확하게 하는 그런 방송 가서 보길 바래요. 그냥 제 방송 보면 거친 것도 좀 각오하시고 가끔 고함 지르는 것도 각오하고 존칭 안 붙이는 것도 각오하고 그런 분들만 보세요. 내가 이제 방송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일체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문재인이 인도 순방 중에요. 어제 이재용과 5분간 만나서 이야기했다는데 제가 오늘 한번 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놔놓고 인도에 모디 총리 앞에서 두 사람이 좀 노는 게 좀 우습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인도 총리가 나중에 좀 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아니 저 둘이 한국에서 충분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할 건데 한국에서 둘이서 뭔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볼 때 뭐 넣었다 뺐다 하더만은 인도까지 와가지고 둘이가 만난다고 온 의전이나 쇼를 인도에서 해제끼고 내 옆에서 왜 하냐.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한국 인도의 경제협력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은데 정작 언론엔 이렇게 보도는 이재용과 문재인 관계다. 왜 저거 나라에서 해결할 일을 인도까지 와서 저렇게 저짓을 하냐.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인도까지 가서 한 짓을 더 했습니다. 인도 순방 중에 뭐가 급하다고 국군 기무사에 탄핵 선고 전 위수령 겸령 검토를 갖다가 기무사가 한 것과 관련해서 문건 하나 만드는 것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한테 지시를 냈고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할 거리나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검사로 기무사가 군의 일종의 수사 조사 기관이니까 기무사를 조사하려니 별도로 비기무사 비육군으로 수사단을 꾸려라고 했다는 겁니다. 송영무는 수사 종료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시효를 했습니다. 자, 이철이가 폭로했고요. 이거 아마 JTBC가 보도를 했던 걸로 아는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탄핵 선고 이후에 어느 쪽이든 저항을 해서 국가를 엎으려 하면 거리 시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정을 했던 문건입니다. 지극히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할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군이 독자적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권한대행도 있고 했으니까 요구가 오면 대응을 하는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이버 다음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걸 하루 종일 메인에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는 글을 끌 수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사태가 올 케이스에 대비해서 부탁이 온다면 요청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만들어 놓을 만한 상황이죠. 군이 한마디로 행정력, 치안력 마비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인 군이 그 대응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도 안 해놓고 있으면 갑자기 요구가 왔을 때 빨리 뒤져봐라. 관련 문건이 어떻게 되고 법적 조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군도 직업군인화 돼버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런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갑자기 요구가 오면 그때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겁니까? 그런 요구가 올 때쯤 됐다라는 상황은 그야말로 청와대 담을 다 뛰어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청와대 문을 밀어뜨릴 정도가 된 경우에 그렇게 될 건데
그때 그 문안을 검토를 해요.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 내부에 이 정권의 코드가 맞는 사실상 최고의 수장 노릇을 하는 사람 쪽에서 이 문건을 찾아오라 해서 그걸 일부러 이철이한테 줘서 밖으로 누출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북한하고의 회담도 지금 시원찮아져 가고 있고 경제도 무너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정권이 코너에 몰리는 시점, 지지율도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또 제3의 적폐청산처럼 몰고 가면서 군을 또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역병의 임기 단축을 이야기를 하고 장성 숫자를 줄이고 전체 군대 병력 수를 줄이고 그리고 서해 5도의 K9 자주포 부대나 이런 데 지금 훈련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휴전선 판문점 수도권 일대의 부대에 진지 개보축 공사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서해 5도의 중요한 장비나 무기를 빼라 그러고 그리고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 판문점 사이에 주요한 화력 부대도 드러내자 온갖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기무사를 겨냥을 해서 해체 단계에 들어가려고 이러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왜? 지금 국정원이 무력화되어서 요즘은 국정원이 5,000명도 넘는 그 인력을 데리고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몇 조를 쓰면서. 그럼 그 국정원이 뭘 하고 있을까요? 북한하고 개구멍 타는 일을 하고 있지요. 허구한 날 오르락내리락 걸리면서 작전 짜고 예? 거래하고 국정원이 그거 다 안 하겠어요? 평양에서 베이징에서 대북 평화 사기 쇼에 쇼 전담 기관으로 국정원이 전락했어요. 국정원 계신 분들 제 방송 들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저한테 정식으로 항의해봐요. 이제 기무사 손보는 거예요. 왜? 기무사라는 것이 원래 보안사령부 아닙니까? 군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내어서 색출하는 것이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제 군에 CIA 같은 기능을 하는 기무사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에서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처벌 단계에 들어가면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다음 수순으로 문재인이 지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부 차곡차곡 정해진 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국정원도 지금 국정원 개혁 방안이라고 해서 통일정보원이니 뭐 해외정보원이니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이 다 나왔잖아요. 아주 뭐 국정원을 갖다가 해부를 해버렸잖아요. 국정원 무슨 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의의 군과 앉혀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래 몸도 아프다고 국정을 돌보지 않던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군관계 하자 하고도 의논을 해봐야지. 문재인이 끌고 가는 대한민국은 지 옆에 있는 친북 종북들 이야기만 듣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기무사 해체로 또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해체시킬 겁니까? 경찰은 무슨 지방자치경찰이니 예? 수사경찰이니 그것도 경찰들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조직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분해시키고 있어요. 검찰은 이제 검찰은 그야말로 아래 위로 다 째서 흔적만 남기고 있지요. 문 정권이 지금 자신의 임기 내에 대한민국의 각종 공안, 보안 조직들을 전부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간 일환으로 지금 기무사 겸 위수령 검토 문안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국방부에서 이 정권의 코드에 맞게 집어넣는 민간인 출신의 고위직 인물이 이 자료를 입수해서 이철이한테 줬다. 이철이가 그걸 JTBC에 공개했다. 자, 이철이는 이걸 누구한테 입수했는지 밝히세요.
한국당은 싼 게 아니라 이 문건의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멍청한 한국당 알겠어요? 그게 무슨 기다 아니다 그런 거 싸울 게 아니라 이철이는 그 문건을 국방부에 누구한테 입수했느냐. 자, 군 내부의 기밀 문건들을 마음대로 빼가지고 밖에다 넘겨줘서 언론에 보도시키는 역할을 국방부의 고위직 민간인이 만약에 했다면 이걸 용납을 해서 되겠어요? 이거는 나라 기강이 없어진 거예요. 색깔에 맞는 놈들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이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장성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정권이 지나친 군 해체, 군 비난은 삼가하라. 이렇게 말도 한마디 못합니까? 별 달고요. 에이 똥별들아. 제가 똥별이라 하는 데 대해서요. 자존심 상하면요. 정말로 내가 진짜 별다운 별인가 똥별인가 한번 대한민국 장성들이요. 스스로를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 달고 있으면 뭐예요? 부하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이요. 지위가 높아지면 무슨 칼 받고 예? 그 다음에 무슨 기사 데리고 다니고 월급 늘어난 게 만족할 게 아니라 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UFG 그러니까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내년부터는 한국군 단독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하던 훈련인데 이제 미군하고 같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그래서 미군하고 같이 안 하려고 이게 원래 미군하고 연합훈련을 하던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한국군 내부에서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 내부에서 유사시 전쟁이 날 때 대비해서 정부가 대처하는 부분을 다룬 얼지 연습이 합쳐져서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걸 이 프리덤 가디언을 빼고 태극 연습이라고 해서 얼지 태극 연습이라고 한국군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대하니까 이걸 중단하자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걸 그렇게 하도록 선물로 던져주고 난 다음에 잠깐만 중단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한다고 해놓고는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훈련은 이제는 한국군 단독으로 하겠다. 그래서 미군하고의 합동 UFG 훈련은 사실상 없애버린 거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1월 1일 날 신년사를 할 때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면 올림픽에 참가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특사가 올라갔을 때는 3월 5일인가 그러죠. 그건 뭐 이 훈련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상황이 바뀌면 훈련을 중단해야 될 거다. 평화가 좀 정착이 되는 모양이 보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올림픽을 핑계 삼아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무슨 훈련 중단했냐?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패럴림픽이라고 패럴림픽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또 중단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아주 축소해서 이제 뭘 했어? 뭘 이야기했어요? 북한에 특사가 가고 3월 8일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제 판문점 1차 회담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렸던 훈련들이 4월 초부터 하는데 4월 27일 날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끝내야 된다 해서 훈련 하는 둥 마는 둥 다 허지부지 끝냈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이제 딱 뭐 됐어요? 북한하고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면서 이제는 이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전략자산이나 한미훈련을 안 하는 것처럼 몰고 갔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회담이 걸리면서 이 한미훈련 중단하라는 문제를 한국이 집요하게 열어놔했고 북한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8월 달에 하는 UFG 훈련을 또 중단시켰어요. 근데 그 중단된 훈련이 일시 중단이고 향후에 북한의 미북 회담에 이 향배를 봐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데 한국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미군하고 합동을 안 하고 내년도 단독으로 하고 이름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UFG 훈련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 하면 떳떳하게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부터 지금 한미 훈련을 없애기 위한 전략자산을 못 오게 하기 위한 행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까지 행해졌는가를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한국의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이 시진핑이 짜고 트럼프가 가세함으로써 이제는 이걸 없애버려도 미국이 별로 항의도 안 할 거라고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중단한다라는 거하고 이걸 없앤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한국은 독자적인 위기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내년의 이름은 얼지 태극 훈련이라고 한국군 단독으로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미군하고 안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알박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야말로 이 훈련을 안 하는 주한미군은 나가야 돼요. 문정권이 철저하게 계획하에서 키리졸버 독수리부터 쌍용훈련,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 훈련을 무산시키는 부분들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거예요. 누구 임종석이 작품이냐? 문재인 작품이냐? 왜 이러는 거냐? 자, 훈련 안 하는 미군이 필요하겠어요? 자, 혹시라도 북한이 지어틀어서 올 가을에 미북 관계가 깨어지면 미군이 다시 훈련을 하자, 중단하기로 한 걸 하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내년에 우리 단독으로 하기로 입장을 다 정해놨다. 못한다.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군 따로 하고 미군 따로 하면서 유사시에 한미군이 어떻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비핵화가 안 되면 재개하겠다라는 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북한은 질질 시간을 협상을 장기화시키면서 끌어가면서 사실상 훈련이 중단되는 기간을 늘려서 1년 동안 한미훈련을 못하게 한 다음에 한국이 내년까지도 못하도록 알밖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한미훈련을 없애버림으로써 미군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서 나가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의 각종 안보 보안 기구들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지금 견문권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미훈련 자체를 안 하려고 내년까지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2년째 안 한 한미훈련이 미북 합의가 깨어지더라도 다시 하기가 쉽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해체하고, 그리고 한미훈련을 아예 안 하도록 알박기 하는 문 정권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이런 정권을 70% 지지한다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정신이냐? 정말로 전부 미쳐서 돌아버린 것 같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짓거리를 국민 앞에 뻔뻔하게 하고 있다면 이걸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건 국민도 아니에요. 나라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